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 중 문명 시리즈라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게임이 있죠. 문명 시리즈만큼 역사를 깊이 다루는 게임이 또 있나 싶을 정도인데 얼마 전 2025년 초 문명의 새로운 시리즈 문명 7이 나왔습니다. 문명 시리즈는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을 지도자 캐릭터로 내세우는데요. 문명 7에도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 23명이 등장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과연 여러분은 이들 중 몇 명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 고대 이집트의 하트셉수트 입니다. 하트셉수트는 무려 기원전 15세기에서 14세기 시대 인물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매우 오랜 기간 시대에 따라 왕조들이 바뀔 뿐 파라오 체제는 지속되었는데요. 하트셉수트는 무려 18왕조의 여성 파라오입니다. 하트셉수트는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안정기를 구축한 파라오였으며 거대한 그녀의 신전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이 정도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파라오의 권력을 누린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문명 7에서는 하트셉수트에 대해 오랜 기간 이집트를 다스린 하트셉수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부유한 푼트 지방까지 교양망과 영향력을 넓히며 이집트라는 거대한 무역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라고 평가했죠. 다음은 중국의 공자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죠. 공자는 중국 최초의 분열시대였던 춘추 전국시대, 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춘추시대 말기의 인물로 약소국 노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공자는 중국 전역을 유랑하며 견문을 넓히고 배움을 터득하였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공자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원했고 그래서 정리한 그의 사상이 유교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교의 유가 당시에는 학자와 지식인들을 통칭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샤한샤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 평가받는데요. 크세르크세스는 2차 그리스 원정을 단행했다가 살라미스해전에서 패배한 황제로 유명하죠. 패배 후 자신의 황제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며 민심을 잃게 되죠. 다음은 인도의 아소카 대왕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인도사에 있어서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으로 인도사 최초로 대왕이란 칭호를 보유한 인물이랍니다. 인도 땅의 90%를 통일하여 오늘날 인도라는 국가의 토대를 만든 인도판 진시황이었죠. 불교에서 이상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 전륜성왕이 바로 이 아소카 대왕을 지칭한답니다. 다음은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존엄한 자라는 뜻의 칭호이고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어 독재자가 되었다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세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랍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찡짝입니다. 찡시자매라고 베트남인들에겐 전설적인 여성 영웅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약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최대 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던 게 찡시자매였고 찡짝은 언니입니다. 찡시자매는 한나라군을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지만 결국 다시 진압되었고 찡시자매는 처형됩니다. 당시 토착 세력들이 찡시자매가 지휘하는 세력에 참가하고 그녀들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고대 베트남 사회에는 어느 정도 모계 사회의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일본의 히미코 여왕입니다. 일본 고대사는 쿠니라고 하는 여러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이 쿠니들을 통합하는 야마토 정권 이전, 야마토 정권으로 이어지는 쿠니가 야마타이 쿠니였는데 히미코 여왕은 야마타이 쿠니의 여왕이었습니다. 문헌상 기록된 야마타이 쿠니의 왕들은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히미코 여왕이며 문명 7에서는 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무녀라는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죠. 다음은 서양 중세시대의 까를로스 대제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여러 게르만족 분파들을 세운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중 프랑크 왕국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넓히며 최전성기를 구가했고 이민족으로부터 교황을 보호해주면서 교황은 까를로스 대제를 황제로 인정하며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해주죠. 그래서 서양사에서는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 프랑크 왕국을 그 다음 정통국가로 간주한답니다. 다음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입니다. 이븐 바투타가 살았던 14세기는 몽골 제국으로 인해 동서양이 연결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이븐 바투타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 거의 모든 곳을 다 누볐던 탐험가였죠. 원나라도 방문하여 중국 문화에 대해 외국인의 시선으로 많은 기록을 남겼고 전 세계를 탐험했던 내용의 여행기를 집필하여 오늘날 중요한 사료가 되었죠. 다음은 스페인의 이사벨 1세입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라나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으로서 이사벨 1세는 아라곤 왕국의 왕자 페르난도와 혼인 후 이슬람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를 완료했으며 스페인을 통합해냈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항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도 이사벨 1세였죠. 다음은 페루 잉카 제국의 파차쿠티입니다. 페루에 살던 잉카인들은 고산족이었는데요. 파차쿠티는 잉카 제국을 건국한 시조입니다. 파차쿠티는 대지를 흔드는 자라는 뜻이며
파차쿠티 황제는 태양신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마추픽추 건설을 지시한 것도 파차쿠티 황제였죠. 다음은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학은 마키아벨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집필하며 리더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겐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교활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자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다음은 프랑스의 장군 라파에트입니다. 18세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파견되었던 프랑스 장수가 라파에트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 요크타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미국 독립전쟁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중추적 인물 중 한 명이었고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대혁명의 사상을 정리한 인권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있는 인물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직업이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다재다능했던 사람입니다. 문이과의 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재였는데 무엇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교계를 주름잡던 슈퍼 인싸였고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유럽 전역을 돌며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내었죠. 오늘날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다음은 인디언 부족의 테쿰세입니다. 미국의 독립은 미국인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나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독립한 미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추방했는데 이때 미국인들에게 저항했던 인디언 부족장들 중 가장 명성을 떨쳤던 부족장이 테쿰세였습니다. 문명 세븐에서는 테쿰세에 대해 광활한 대지를 뛰어넘는 자라는 뜻의 테쿰세는 미국 초기에 있었던 서부 개척에 대항하여 싸운 쇼니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스콰타와 함께 원주민들에게 단결과 저항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죠.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립된 공화 정부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어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에 이은 정통 황제를 표방했습니다.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면서 유럽의 향후 역사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유럽 역사에서 분수령을 말하는 인물이었죠. 다음은 영국의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고든 바이런의 딸이며 수학에 능통한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로 수학적, 공학적 계산이 자동으로 가능한 알고리즘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녀를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도 하죠. 다음은 미국의 흑인 여성인권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입니다. 그녀가 활동했던 시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애당초 남북전쟁이 흑인의 노예제 여부를 두고 일어난 내전이었죠. 해리엇 터브먼은 흑인이고 여성임에도 남북전쟁 당시 흑인 스파이들을 동원해 남부군의 기밀을 북부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기존의 모스크바 짜르국은 18세기부터 황제를 칭하며 러시아 제국이 되었는데요.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제국의 8대 황제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제국의 절대 왕정을 이어갔던 계몽주의 군주 중 한 명으로 예카테리나 대제라고도 불립니다. 인류 역사상 여왕들 중 가장 위대한 여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다음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로이센은 본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었으나 1701년 프로이센의 제후는 왕을 칭하며 프로이센 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프리드리 대왕이라고도 불리며 프로이센 왕국의 절대 왕정을 이룬 계몽군주 중 한 명입니다. 프리드리 대왕은 1740년 프랑스와 연합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 개입해 승리하면서 현 독일의 슐레지엔 지방을 획득했는데 슐레지엔은 경제 대도시로 프리드리 대왕은 이 슐레지엔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프로이센 왕국의 국력을 강화했죠. 다음은 나이지리아의 아미나입니다. 아미나는 나이지리아의 국가들 중 하나였던 자자우 왕국의 여왕이었는데요. 아미나는 여성임에도 무예에 능통하고 자자우 왕국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문명 세븐에서는 냉정하고 단호한 정복자였던 그녀는 하우사인들을 이끌고 식민지 이전 사헬 지역을 가로지르며 정복 전쟁을 벌였으며 정복하는 도시마다 애인을 두고 아침이면 그들을 전부 죽였다고 전해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독립영웅 호세 리잘입니다. 19세기 호세 리잘은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리핀만의 독재적인 국가를 세우자면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요. 호세 리잘은 오늘날 필리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랍니다. 문명 세븐에서는 오랫동안 필리핀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호세 리잘은 필리핀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수호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스페인의 조국 통치를 비판하며 정치운동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콜롬비아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경 라틴 아메리카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때 콜롬비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리더가 시몬 볼리바르 있고 끝내 독립에 성공,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 문명 세븐에서는 그는 끈기와 카리스마로 군대를 승리로 이끌고 대중을 독립시켰습니다. 새롭게 얻은 자유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란 콜롬비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그는 본인의 야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 몇 명을 알고 계셨고 몇 명을 새롭게 알아가시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